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쓴 Q&A 가운데에서 아주 전형적인 Q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Q가 뭐였냐면요, 부모님이 불안해하면은 아이에게 전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 정말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상담 이야기, 불안에 대한 상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엄마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기는 하는데, 아빠들이 상담하실 때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담 시간에 제한이 있기는 한데, 저가 맞춰서라도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는 말을 아주 많은 위로와 감사 같이 느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부모로서의 연민, 그리고 뭉클함,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게 되는데, 아빠의 상담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아빠가 이제 결혼 늦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늦게 낳았다, 이제 아빠의 표현을 빌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금지옥엽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빠의 성격 또한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예민한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은 여행자끼리요. 그때 아빠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전에도 아빠는 예를 들면 장모님, 뭐 또 엄마 이런 분들이 애를 안아보려고 하면은 못 안게 했대요.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예를 들면 뭐 노인분들이니까 혹시라도 아이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잘못 안을까봐, 그게 굉장히 상상 속에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아빠가 목격한 사건이 상상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린 거니까 완전히 아빠의 그 각본대로 뭔가 일어난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것이, 왜 불안이 엄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한 것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연속적인 공포에 빠지신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예요. 아빠가 궁금해 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인지 아이가 5살이 되었는데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빠의 육아 자책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육아를 이제부터 좀 겁이 좀 덜하고 불안을 덜 느끼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도 그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솔루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린 결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돌이키면은 아빠의 얼굴에 나타나요. 표현하셨거든요. 딸도 아빠를 닮아서 아빠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멈칫거리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아빠가 혹시라도 그 자책감에 불안한 표정을 보이면 현재 육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모든 잘한 것, 잘 못한 것, 일체 다 떠난 것이다. 떠난 건 잡으려고 하면은 안타깝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났다, 이제부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담글 올리시는 분들 특징 보면요, 육아 공부를 꽤 많이 하셨거든요. 아빠도 역시 알고 계세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 된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 실천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은 인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제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제 안에서 생기는 걱정, 불안 어떻게 떨칠지 모릅니다. 심호흡을 해보고요, 수련을 해보고요. 그래도 문득문득 이 생기는 불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불안하구나. 자, 불안하구나 인정하기. 그 다음,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구나.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아이한테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지마, 안 돼, 오염해, 그거 안 된다니까. 이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빠에게 일어나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노력보다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하십시오. 불안은 1차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안에 더 짓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어떤 거죠? 생각을 거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불안해, 안 돼, 위험해, 안 돼, 가지마,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아이를 통제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싶지 않아서 상담을 요청했다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왜 실수했을 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을 막든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내 이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이라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분노해서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때가 빼놓고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습관을 잘 들이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아빠는 그 말을 줄이시면 되고, 만약에 그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손에 뭔가 있잖아요.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꽉 잡으시고 나서 올라가면 위험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올라가지마, 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니까요, 오히려 아이가 한번 툭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왜 우리 어른들도 뭔가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뭐지? 그러면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 불안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걱정이 많은 분도 계세요. 잘 다스려서 그것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부모라면 더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를 할 때 내가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좀 덜 주고 싶다면 불안을 다스리고 통제하기보다는 그 불안을 인정하고 대신에 아이에게 전해지는 말을 잘 조절하면 된다는 거. 말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건 이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잘했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배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곱씹어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까지 또 떠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은요, 잘못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잘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어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오히려 못한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내 강점을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섬세해서 가끔 자책감, 죄책감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이제부터 자신감 가지고 물려오는 불안, 너무 애써서 그거 막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아이에게 하는 불안을 조성하는 말은 줄이는 것. 여기까지입니다.